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은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용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입니다. 말 그대로 캐나다 토론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은행이고요. 중소형 은행이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 위기가 언급될 때마다 한 번씩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전략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 기업은?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이제 주요 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캐나다에서 1위 은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TD 뱅크가 되겠고 여러분 예. 자주 방송에서 무슨 애널리스트 자료를 인용했던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2위 은행입니다. 캐나다 은행 주가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주가 많이 같이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주식시장에 떨어졌던 것은 이제 지역은행, 완전 아주 조그만 은행들이 되겠고 수천 개 있는 지역은행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주가를 거의 회복한 것은 거의 하나밖에 없죠. JP모건. 그렇죠. JP모건은 딱 그 시점 가격까지 다 와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은행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일단 캐나다 은행에 자랑하는 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지난 리만 사태 때 미국에서 주요 은행이 8개, 9개가 다 큰 은행이 날라갔고요. 지역은행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 캐나다는 주요 은행 중에 무너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영업 행태를 해왔는데다가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주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참고로 이 은행은 전 세계 은행 랭킹을 보면 자산 규모로 하면 26위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은행이 그러네요. 되겠는데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소매 영업을 시작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16개 주요 은행에서도 은행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은행이 맞고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개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려운 시기에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높냐는 것인데요. 실제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빨간색이 거의 안 보이고 전부 다 초록색으로 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수익률도 4.68%. 주가 이제 최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높아졌거든요. 주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도 거의 5%에 육박하는 4.6%대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흥미롭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갖고 원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인 은행,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은 TD뱅크도 상당히 좋은 은행 중에 하나고 특히 이게 미국에서도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 계시면 익숙한 은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것도 좋은 은행인데 거기도 연 4%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굳이 따지자 보면은 이제 대형은행으로 편입을 해야겠군요. 그런데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많이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한번 두시고 여러분들이 배당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BOE 글로벌 마켓입니다. 한 달쯤 전인가요?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도 시장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수수료 수익을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CBOE 글로벌 마켓은 대표적인 이제 거래소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전 정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변동성에 있어서 걱정만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괜찮지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으면서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거래소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런 선물 옵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CBOE가 되겠고요. 오늘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거래소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거래소인데요. 이 주가도 저는 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의 그 월가의 사진 이렇게 가끔 영상 이렇게 보시면 엄청 큰 거래소 그 신뢰도 보여주는 것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겠고요. 완전 월스트리트 미국의 남쪽 뉴욕의 하단에 있는 거가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맨해튼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보면 큰 쇼하고 그게 이제 뉴욕 타임스퀘어인데요. 거기 한복판에 있는 것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렇죠, 예. 그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돼 있고 바로 이것이 심벌은 NDAQ인데요. 오늘 그것도 한번 좀 볼만하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CBOE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가 되겠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기술주라든가 신생기업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랑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는 가장 큰 차이가 거래 들어갈 때 상장할 때 비용이 차이 납니다. 비용이 상당히 훨씬 더 저렴하고 여러분들의 인지를 잘 못하셔서 그렇고 아마 우리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매년 연회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연회비가 뉴욕 증권거래소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대로 저렴한 것이 나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에 많이 가는 거다라고 그냥 돈 문제만 보더라도 좀 저렴하게 해서 더 쉽게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을 옮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스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는 신규 상장하는 회사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최근에는 많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나는 신규 상장할 때 가입비도 내는 거고 심사할 때 심사 비용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CBOE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나스닥도 한번 볼만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나스닥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고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0.000%라도 뛰어가거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그런 쪽에서 여러분 관심 가지신다 그러면 전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스닥 거래소 종목이죠. 자체인데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4월 19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딱 보시면 2019년 이후 작년 4분기 제외하고는요. 단 한 번 실적을 비싼 적이 없는 그만큼 훌륭한 기업이다. 안정적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 배당을 또 인상했거든요. 10% 인상했는데 역시 10%나 인상했고 10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이기도 하다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CBOE 글로벌 마켓도 중요한 그런 기업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IPO가 정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나스닥과 IPO 시장의 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스탁은요. 팩웨스트 뱅크오프입니다. 역시나 뭐 꾸준히 언급되는 은행주 중에 하나죠. 팩웨스트 뱅크오프가 이번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뭐 그 로직이 쭉 이어지면서 불안 심리가 연결됐던 거에 중심이 상업용 부동산이었고 중소형 은행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여러 은행이 이제 문을 닫기도 했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웠고 네. 그 중에 또 한국판에 팩웨스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죠. 네. 특히 지난주 초보만 하더라도 또 자금이 빠져나간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반등을 시도한 거죠. 실제로 보면 앞으로 이런 소위 뉴스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이 살아날지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자구 노력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 대출 관련된 거를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거. 우리를 보면 뭔가 그런 그 우리나라 건설할래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딱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부동산 상업용 건물이건 부동산을 신축하는데 건설과 관련된 제출을 받아보는 상품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기네 사업을 이들의 오늘 발표를 보면 자기네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곳에 팔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3.6억 달러 규모의 6개 부동산도 추가 매각을 합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지금 회사가 살아나려는 소위 생존을 그러네요.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왕왕 주가가 급반등과 급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큰 리턴을 주고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매각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또 HOVD 그룹이라는 곳인데 저도 생산한 곳인데요. 지온스 뱅크오프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 회사는 지원은행에서 상당히 S&P 500에 달하는 큰 은행으로 저희들 여러 번 이렇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투자하기는 매수로 오늘 새롭게 제시하면서 오늘 레포트를 내기 시작.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역시 이 은행도 올라갔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익숙하지 않은 기업 때 손을 안 대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하시는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좀 조금 더 이거보다 안정된 것은 늘 말씀드리면 지역은행 관련된 ETF, KRE가 오늘 거 이런 것도 한 3% 올라갔거든요. 그랬군요.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정된 것은 미국 전체적인 은행을 따지는 ETF가 있겠고요. 또 아니면 그보다 또 상위 계열이냐면 XLF 같은 미국의 전체 금융을 따지는 ETF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어떤 인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강도 그리고 확신 그 정도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레포트를 한 거 발표보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수많은 소위 인사이더들이죠. 내부자들이 지역은행 자기네가 갖고 있거나 속해 있는 지역은행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회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자신감만 필요한 건데요. 여기에다 저희가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은행들이 과연 이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만약에 동결되고 언젠가는 인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해소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심리가 좀 있으시다면 뭐 ETF를 검색해 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인사이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강력 매수 주식이란 골드만삭스가 뭐 특히 좀 강조하는 주식이 있나 보네요. 네, 각 회사마다 투자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해서 뭐 탑픽을 하면서 탑픽 리스트를 따로 제공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중 축소를 매도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회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최상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특이하게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더 있는데요. 확신 있는 리스트 하면서 컨빅션 바이 리스트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이 강력 매수 종목인데 강력 매수 종목 중에서 회사 차원에서 리스트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 자기네 펀드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ETF가 아니라 뮤추얼 펀드 이런 통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 종목들만 갖고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네 고객들만 하기 때문에 그건 종목이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ETF랑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빅션 바이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 그리고 자기네 애널리스트의 최고로 치는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지역은행과 완전히 상대적으로 개념이 다른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늘상 들어가는 것도 알려진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존슨앤존슨, 버크셔 해스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뭐 월마트까지 그냥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면서도 누구나 다 안정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이 한 7,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고 이제 알려진 건데요. 역시 ASML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의 급락에 따라서 걱정을 하시지만 그건 일반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ASML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슈퍼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슈퍼갑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갔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가서 만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정말 내놓으라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이번에 이 말씀드렸던 컨빅션 바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강력 매수 종목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리바바는 상당히 특이하게 여기실 겁니다. 주가는 재미없고 알리바바가 이제 계속해서 기업 분할을 하고 있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미국의 월가에서는 저평가됐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이걸 컨빅션 바이, 강력 매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센사타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저 자신도 좀 익숙하지 않았던 기업인데요. 심볼은 ST고 주가는 재미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니까 이거는 자동차 및 산업재들은 다양한 센서를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의 또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겠는데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노비아는 이건 유럽 회사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만 하시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증권사인데 이거는 유럽 리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컨빅션 바이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종목들 뭐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 편입된 종목들 중에 흥미로운 종목들이 꽤 있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